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자극과 반응 단원의 세 번째 파트,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호르몬 단원인데요. 자, 호르몬이 무엇일까? 호르몬은 멀리 떨어진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냐? 바로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돼요. 내분비샘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자, 내분비샘의 반대 외분비샘입니다. 외분비샘은 몸 겉에서가 나오는 곳, 이런 땀이 나오는 곳도 외분비샘이고, 내분비샘은 몸 안에서 분비되는 그런 곳,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고요. 또 신경과는 다르게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물질. 신경과는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냐?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어서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닙니다.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온몸을 순환하다가 내가 작용해야 할 그 세포나 어떤 기관에 딱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그 세포나 기관을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도는 거예요.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내가 작용해야 할 그 세포나 그 기관, 특정한 기관에 작용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호르몬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내는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호르몬이 굉장히 적은 양만 분비가 되고 그 호르몬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이 분비가 되어야 우리 몸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소인증이나 거인증 같은 경우도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호르몬의 정의와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고, 호르몬의 종류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364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자, 호르몬의 종류. 호르몬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몸의 어떤 부위에서 분비되는지 그것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364쪽 책에 다 나와 있고, 오늘은 그 뒤쪽에 항상성 유지에 조금 활용되는 호르몬 그리고 좀 중요한 호르몬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생장 호르몬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다 적도록 할게요. 요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뇌하수체 전엽이 있으면 후엽도 있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정의를 보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말 그대로 항이뇨, 오줌을 잘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 이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공식적인 정의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티록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네요. 세포의 호흡을 촉진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뭔가 세포 호흡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몸에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따가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신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부신이 바로 어디냐? 콩팥 위의 끝부분을 우리가 부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아드레날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역할인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이 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되네요. 자, 이자에선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뭐 이제 알파 세포에선 인슐린, 베타 세포에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데 알파 베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 혈당량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이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데 혈당량을 어떻게 하는 역할? 증가시키는 역할. 그리고 정소, 난소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만 뒷부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난소, 정소, 그 외 호르몬도 알아두셔야 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 뭐냐? 그 페이지 366쪽에 보시면 항상성이란 사람은 체내외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 혈당량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체온, 혈당량 이런 것이 막 변화되면 우리의 생존에도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성의 조절 원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절하게 유지돼야 돼요. 어떤 호르몬만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 뭔가 어떤 형태로 뭐 예를 들어 인슐린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 혈당량이 계속 감소하니까 문제가 될 거고요. 뭐 티록신이나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면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몸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적절히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조절이 되냐?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의 분비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뇌하수체. 그 다음 뇌하수체에서 어떤 게 나오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어디를 자극할까요? 말 그대로 갑상샘. 그래서 갑상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갑상샘. 자, 갑상샘 저 호르몬에서 갑상샘으로 갔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뭘 자극하는 거예요? 세포에, 조직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영향?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그 영향. 근데 너무 티록신이 과다 방출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서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다시 간뇌시상하부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무 많으니까 너 좀 적게 호르몬을 배출하도록 해. 호르몬을 내보내도록 해. 하면 해서 간뇌시상하부를 먼저 억제하고 그럼 간뇌시상하부가 억제됐어요. 그럼 어디가 억제됩니까? 뇌하수체가 억제되죠. 그럼 이 티록신이 과다됐으니까 간뇌시상하부를 억제하고 뇌하수체도 억제되고 뇌하수체가 억제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덜 나오고 그럼 갑상샘이 많이 자극이 안 되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도 덜 나오고 그래서 이 과다가 나중에는 평균 수치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호르몬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방출됐어. 그러면 억제해서 다시 이제 억제가 되는 거고 너무 또 억제가 되면 많이 방출해 해가지고 많이 하다가 또 너무 많아 그럼 억제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성 유지의 기본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항상성 조절 대충 뭔지 알았으니까 조금 자세히 가볼게요.
첫 번째, 혈당량 조절. 자, 혈당량,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의 양이죠. 너무 많으면 당뇨병 걸리고 너무 적어도 세포가 호흡하는데 포도당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혈당량을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밥에 들어있는 다당류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면서 당이 많아져요, 몸에. 그럼 이 혈당량을 조절해야 된다고. 어떻게 조절할까요? 당이 많으면 혈당량 높아. 혈당량이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호르몬이 뭐예요? 인슐린. 그럼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떻게 혈당량을 낮추냐?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몸에 당이 너무 많으면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세포가 호흡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면 돼.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면 되고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흡수해도 당이 넘쳐나면 그 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당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인슐린이 어디 갖다 저장을 합니다. 내 몸에 너무 많은데 당은 그래도 꽤 중요한 에너지 원이니까 그래서 몸에서 중요한 원이죠. 그래서 그걸 내가 버릴 수는 없어. 배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을 어디다 저장해놔야겠다. 근데 어디? 간에다 저장해놔야겠다. 근데 간에 그냥 포도당을 딱 넣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환해서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형태가 바로 글리코젠. 그래서 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전환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전환해서 간이라는 곳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혈당량이 정상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혈당량 조절입니다. 반대로 혈당량이 너무 낮다. 그러면 혈당량을 높여주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꺼내서 다시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의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조절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인데요. 체온 조절. 아이고. 자, 이 체온 조절은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몸의 온도가 높을 때 생각해 볼게요. 체온이 높다. 체온 낮춰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명령을 내리는 곳 간내 시상하보러 갑시다. 자,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온도 높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 대표적인 작용이 땀이 나요, 땀. 열을 방출한단 말이죠. 땀이 납니다. 또 우리 몸속에서는 혈관이 늘어나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말은 혈관 겉의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열을 많이 발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됩니다. 땀이 나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서 뭐를 한다?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체온이 돌아오겠죠. 그 정상 수치까지. 근데 만약에 춥다. 추우면 반대로 간내 시상하부에서 일단은 피부 근처에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된 거에 반대 수축이 되죠. 그래서 열을 최대한 방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열 방출량이 감소되고 또 우리가 매우 추우면 몸이 떨리죠. 그 떨리는 이유가 근육을 떨므로 인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체온이 낮게 되면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열 덜 나가게 하고 오히려 열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근육 떨림과 피부 근처 혈관의 수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체온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체액의 농도 조절까지 볼게요. 자, 체액에서 어떻게 농도 조절하냐. 체액의 농도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농도가 높아도 안 되고 이것도 조절해야 될 텐데 어떻게 조절하나. 이 조절의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 바로 항인효 호르몬, 오줌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 자, 만약에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나가다 보니까 농도가 되게 높아진다고요. 그럼 체액의 농도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간내 시상하부로 갑시다. 일단은 간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리는 곳이니까 간내 시상하부로 가서 항인효 호르몬 나와야 되죠. 농도 너무 높으니까 항인효 호르몬 나와야 되는데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일단 뇌하수체 후엽으로 갑시다. 그죠? 뇌하수체 후엽. 그 다음에 농도가 높죠? 항인효 호르몬은 오줌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오줌 안 나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지 않는다. 배출을 적게 한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지겠죠? 그럼 자동으로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이 항인효 호르몬의 배출이 증가돼요. 많이 나와요. 분비가 증가되는 거죠. 항인효 호르몬에. 그러면 항인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건데 증가하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그럼 물이 많아지죠. 농도가 옅어지죠. 최종적으로 농도가 이렇게 옅어지는 거죠. 반대로 농도가 너무 낮다.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 그럼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항인효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할까요? 적게 나오게 할까요? 적게 나오게 하겠죠.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촉진이 안 되고 그럼 농도가 너무 많았는데 수분이 나가고 나니까 농도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체액의 농도가 조절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체액의 농도 조절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혈당도 조절하고 이게 다 어느 것에 기반한 것이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가장 중요한 이 항상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성이에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적게 나와도 안 되니까 그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파트입니다.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